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어제 상승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분을 잘 지켜주며 오늘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6월 25일 오전 11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영상이 녹화가 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12시 반, 12시 4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21,23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4.80% 상승한 1,21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1,200달러가 이렇게 반가운지 몰랐는데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4% 상승 0.36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이다의 경우는 0.40% 상승한 0.4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2.5%,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5.5%를 나타내며 여전히 강력한 시장의 지배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선물 투자자 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54.61%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호각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롱 포지션, 숏 포지션 계속해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크게 지금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롱 포지션이 50.33%, 숏 포지션이 49.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 증시 3대 지수 또한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도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또한 간접적으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위험자산, 증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 속에서 그리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올 수는 없겠죠. 이제 오스트리아의 거래소인 비트판다 거래소의 경우는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소의 모습들은 비단 비트판다 거래소뿐만 아니리라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 전에는 미국의 1위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이제 코인베이스 또한 전체 인력의 무려 18%를 한 번에 정리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최대 거래소 운영사도 직원을 80여 명을 해고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며 암호화폐 시장 산업 전반적으로 참 힘든 시기가 맞구나. 이 암호화폐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자들 또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 업체 가장 시장의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채굴 업체들의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오히려 채굴을 돌리는 게 손해인 상황에 직면한 채굴 기업들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지난 5월 당시 미 증시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모두 다 팔았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 채산성적인 측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걱정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예, 블룸버그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대출된 자금들이 약 40억 달러 규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40억 달러라면 하나로 바꾸었을 때 약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채굴기 구매 등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은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굴기에 대량 매입한 기업들 대부분이 본인들 돈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 비트코인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채굴자들은 이러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요 암호화폐 대출 업체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채굴기 구매를 위해서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고 대출받아 투자를 했는데 채굴기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약세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이 대출 업체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블룸버그의 경우는 실제로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NIDIG라든지 블록파이, 셀시우스 등등 암호화폐 대출 기관들은 채무자로부터 현금 담보 외에 채굴 장비도 담보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돈으로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 채굴 장비도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면은 이제 우리 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미국 암호화폐 채굴 업체 룩소르 테크놀로지의 공동 창업자인 이던 베라의 경우는 대출 기관들은 특히 담보 비율이 높은 대출건에 채무 불이행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채굴 기업 또한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서 사업 확장을 함으로 인해 이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참 어려운 상황들 심지어 파산 위기까지 위험까지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채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또한 비슷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이루어진 셀시우스라든지 리도파이낸스, 스리에로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자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무리한 확장을 하고 무리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연쇄청산, 기업 파산의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높은 레버리지가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참 현명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본금이 빵빵한 기업들이 그 누가 이렇게 파산을 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이제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난 한 달 전, 2달 전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참 처참한 가격대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겨울이 찾아왔다. 이제 크립토 윈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제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의 경우는 아직은 암호화폐 겨울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암호화폐 겨울을 논하긴 이르다라는 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겨울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조정이다.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뜻이 기저에 깔린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뜻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인물의 경우는 정말로 암호화폐 겨울이 아니라 더욱더 하락할 수도 있다. 지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블랙스완의 저자라고 불리우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인물인데 지금 암호화폐 겨울이 아닌 빙하기이다. 봄은 오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된 상태를 나타내는 암호화폐 겨울 단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겨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후에 봄이 뒤따를 것임을 암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계절성적인 개념에는 오류가 있다. 겨울이 일시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겨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영구적이고 피할 수 없는 빙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이 니콜라스 탈레브, 이 나심 탈레브라는 인물이 과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말을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수년 전부터 암호화폐는 투기이다, 이제 호구들의 돈잔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인물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더는 희망도 꿈도 없이 지금의 성장세에서 멈추고 이제 가치가 제로에 달하는 일만 남은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100%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더욱더 성장이 저해가 될 것이다, 완전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참 개인적으로는 답답함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보통 이러한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시장의 내재 가치는 없다, 어떻게 왜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공통점이 참 신기하게도 지난 2017년에서 2017년 말에서 2018년에 진행이 되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세 당시 글로벌 사회가 집중함에 따라 그때 같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저런 거구나, 약간 투기구나라는 인식 이후에 멈추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찰리 멍거라든지 닥터 둠이라고 불리우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물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에 도달해도 나중에 뭐 30만 달러, 50만 달러에 도달한다 해도 과연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이제 엘살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달러의 지위를 살짝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살짝은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왜 금지를 하지 않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가뭄에 콩 나듯이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월에서 5월 암호화폐 산업 투자 유치 규모가 26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 규모가 증가를 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해도 이 시장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시장 선점을 하기 상당히 좋은 이런 포지션에 와 있다,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영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이 크립토 시장 관련한 소식들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국 정부가 투자 자산 정의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률 관련 콘텐츠 플랫폼 몬닥의 경우는 영국 정부가 투자자산 정의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현재 암호화폐는 영국 정부의 투자거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국 내에서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적격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 영국 정부의 핀테크 부문은 향후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IME, 즉 영국 소재 펀드 매니저들이 비영국 소재 및 투자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에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영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경우는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영란은행의 총재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경우에는 돈을 다 잃을 준비를 해라, 이거 투자하지 아예 말아라, 멀리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총재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아마존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의 금융 기저 기반 기술은 상당히 진보되어 있고 발전할 만하다. 좀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공격적인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영국이 이러한 기조로 선회를 할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을 넘어 비난을 했던 국가였는데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좀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얼마 전 루나 이후에 루나보다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대출 업체인 셀시우스가 이제 파산 위협에 직면했다라는 것인데 이 셀시우스 사태를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더리움 2.0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POW에서 POS로 전환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좀 모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더리움 재단의 경우는 스테이킹, 이제 32개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 이자를 주는 방법으로 커뮤니티를 모으게 되었죠. 하지만 이게 32개라는 이더리움의 개수가 뭐 누군가에게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에 리도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모집해서 소액 투자자들도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더리움을 넣게 되면 리도 파이낸스 측에서는 ST 이더라는 거를 이제 보증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ST 이더의 경우는 뭐 거래소들을 돌아다니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ST 이더를 상장하는 곳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대출 업체인 셀시우스의 경우는 만약에 이 ST 이더 보증서, ST 이더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걸 담보로 진짜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선순환 구조로 잘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사업 모델이 좀 괜찮아 보이고 투자자 모델 측, 투자자 입장 측에서도 수익적인 측면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또 보증받고 보증으로 또 이제 대출 받고 이런 식으로 상당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루나 사태가 터지고 리도 파이낸스의 이더리움과 ST 이더의 패깅이 깨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더리움을 받으면서 ST 이더를 보증으로 줬는데 이 ST 이더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맡겼던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거 이러다가 또 루나꼴 나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ST 이더를 이제 ST 이더 보증을 내면서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좀 줘라라는 이야기를 리도 파이낸스 측에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두 셀시우스로 몰리게 됩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지불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알고 보니 보통 통상의 기업이라면 이제 투자자들이 1억을 내고 1억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1억에 달하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한 3천만 원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이에 셀시우스의 경우는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금액을 돌려막기도 강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출금을 중지한 것이죠. 이에 어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셀시우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인가, 구조조정 컨설턴트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월가의 투자은행, 이제 유명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셀시우스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20억 달러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 부실 자산 매입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투자자는 셀시우스 파산 신청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셀시우스 고문을 담당하는 시티그룹 등이 해당 기업의 파산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대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오히려 루나보다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 좀 파급력이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참 안 그래도 글로벌 매크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락하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 속에 지난 5월 초 루나부터 시작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도 파이낸스, 셀시우스, 이번에는 스리에로 캐피탈, 보이저 캐피탈 등 대규모 연쇄 청산, 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암호화폐 시장의 힘든 시간들 정말 이렇게 겨울 크립토 윈터가 찾아온 건 아닐지 참 두려움이 가득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이제 이번 연도 안에 진행이 되려고 했던 이더리움 2.0 POW에서 POS로의 전환이 또 내년으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8월 이더리움 2.0 통합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를 통해 토큰 인플레이션율이 플러스 3.4%에서 마이너스 0.7%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침체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웹3 DM 및 프로토콜은 변함없이 매일 구축 및 배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상 이 이더리움 POS 이제 2.0 통합 계획의 경우는 이번 달이죠. 6월 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많이 알려졌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또 밀리면서 8월 달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각에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더리움 2.0 아무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바라보는 분들의 비중이 많은 상태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더리움 재단이 해왔던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다가오는 7월 6일 그레이스케일의 GBTC 펀드가 비트코인 ETF, 현물 ETF로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좀 승인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봐왔는데 이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승인 가능성이 낮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거하는 내용을 보자면 지금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가 현물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 혹은 CFTC의 관할권 범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P 트러스트 출시 승인 여부 마감일은 이제 앞으로 4일 뒤인 6월 29일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7월 6일이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 또한 희망사항은 당연히 7월 6일 날 ETF가 승인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글로벌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정비된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거의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 단기적으로 이 매크로 경제들을 타파하고 셀시우스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가치 하락, 신뢰도 하락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권인 만큼 이번 달 다가오는 7월 6일 날 승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리플 CEO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래소 특정 코인 거래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컨퍼런스 이게 지난 목요일 날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거래소들에게 자산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이 원하는 모든 코인의 거래를 지원해야 하는지 혹은 거래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자산의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내가 만약 거래소 책임자라면 고객이 거래하고 싶어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다. 설령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일지라도 도지 거래를 일방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제 거래소가 시세 조작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규제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심히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이번 연도 안에는 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